요즘도 아침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91세가 되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료실로 나가 환자들을 만납니다. 약은 한 알도 먹지 않고요. 대구에 위치한 한 작은 개인 병원. 벽에는 수십 년간의 의학 자격증과 감사장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 여전히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석환 박사는 숨은 의학 분야에서 65년 넘게 연구와 진료를 해온 전문가다. 그는 고령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이 들면 몰래 잠이 줄어든다던데요.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여긴다. 하지만 김 박사는 말한다. 그것은 오해라고.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병을 이기고 오래 사는 가장 강력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다. 7년이란 시간은 손주의 대학 졸업을 볼 수도 있고 자녀의 황혼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단지 잠이란 이유로 그 시간을 잃고 있는 것이다. 김 박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소개한다. 그의 어머니는 75세 무렵부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했다. 당시 다른 의사들은 그 나이 땐 다 그렇다며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김 박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께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어머니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과 허브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어머니는 몇 주 만에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83세가 된 지금도 새벽에 산책을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 경험은 김 박사에게 확신을 주었다. 올바른 수면 습관만으로도 노년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는 말한다. 잠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김 박사의 수면에 대한 지혜와 경험,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한 현실적인 사례들을 담았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수면 루틴과 실천 방법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당신이 언제 자고 어떻게 자는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 밤부터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자. 당신의 수면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는지 그 과학적 배경과 함께 본격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아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수면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충분하고 깊은 잠이 필요하다. 문제는 잠을 못 자게 되는가이다. 그 이유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속 생체시계와 호르몬 분비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내부 생체시계가 있다. 이 시계는 햇빛, 활동시간, 식사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루의 리듬을 조절한다. 젊었을 때는 밤 11시쯤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쯤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패턴을 따르지만 70세가 넘으면 이 시계는 점점 앞당겨진다. 즉, 밤 8시나 9시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새벽 5시 이전에 눈을 뜨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변화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며 뇌 속성과선에서 분비되어 잠이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줄어들고 분비 시간도 빨라진다.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 바로 깊은 수면, 즉 딥슬립 단계의 감소이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든다. 깊은 수면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 단계이며 면역력과 기억력,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수면 습관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밤 11시나 12시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대를 놓치게 되고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된다. 김석환 박사는 이를 자연의 신호를 무시한 결과라고 말한다. 몸은 분명히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사회적 습관이나 옛날의 루틴에 익숙해져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 예로 자신의 환자였던 74세의 박용자 씨를 소개한다. 박 씨는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항상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며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권했지만 그녀는 약물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김 박사는 그녀에게 수면 시간대를 조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일주일만 시도해보기로 하고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시작했다. 몇 일간은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고 새벽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한 달 후, 박 씨는 이전보다 더 맑은 정신과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단 하나의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수면이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그 리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몸이 원하는 시간에 쉬어주는 것이 장수의 열쇠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황금 수면 시간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노인에게 최적의 취침 시간인지 그 이유와 근거를 실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소개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생체 시계는 앞당겨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일찍 시작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수면 전문가인 김석환 박사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고령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이라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렇게 일찍 자면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나요? 밤 10시 전에 자는 건 어린아이들 얘기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권고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김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평균 45% 더 높았고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 28%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은 깊은 수면 비율이 높고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적었다. 왜 하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일까? 그 이유는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멜라토닌은 일반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7시경부터 분비되며 노년기에는 그 절정이 밤 9시경이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잠들 수 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 반면 이 황금 시간을 넘기고 밤 11시나 12시까지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멜라토닌의 분비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은 졸음을 억지로 넘긴 상태가 되어 오히려 각성 상태에 가까워진다. 그 결과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김 박사는 이를 몸이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야 한다고 표현한다. 멜라토닌이 뇌에 이제 쉬자는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호를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하면 몸은 혼란을 겪고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무너진다. 그는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 78세의 장민호 씨는 평생 밤 12시에 잠들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왔다. 퇴직 후에도 이 패턴을 고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면증과 피로감이 심해졌고 낮에도 무기력해졌다. 그는 처음에는 수면 문제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다. 김 박사는 장 씨에게 수면 시간을 앞당길 것을 권유했다. 장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일주일간의 실험 끝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밤 9시 30분에 취침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도록 루틴을 조정한 결과 첫 며칠간은 어색했지만 점점 밤에 쉽게 잠들고 깊게 자는 시간이 늘어났다. 한 달 후에는 약 없이도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시간 조절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에 이 시간에 자는 건 이상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생활을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면 회복의 시작이다. 이 장을 마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젊었을 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이상적인 수면 시간대를 기반으로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과 방법을 알아본다. 특히 저녁 시간부터 잠자기까지 어떤 루틴이 몸과 마음을 잘 준비시켜주는지를 실질적인 예와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 맞춰 자리에 누운다고 해서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해야 비로소 진정한 수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석환 박사는 이를 수면 전 준비 시간이라 부른다. 그는 말한다. 수면은 갑자기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점차 늦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정차하듯 우리 몸도 잠들기 전에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김 박사가 제안하는 실제적인 수면 루틴과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저녁 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명 조절이다. 해가 지고 나면 집안의 조명도 점차 어두워져야 한다. 강한 LED 조명보다는 노란 빛의 간접등이 좋다. 빛은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밝은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수면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방해한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들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면 준비에 큰 장애물이 된다. 두 번째는 저녁 활동의 선택이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자극적인 활동을 줄이고 신체와 정신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조용한 음악 듣기, 허브차 한 잔 마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김 박사는 한국 전통차인 령근차나 대추차 또는 카모마일 차를 추천한다. 따뜻한 음료는 체온을 약간 높여 잠이 올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다. 수면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면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김 박사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TV 시청이 꼭 필요하다면 밝기를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감정 정리 시간이다. 많은 고령자들이 밤에 잠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 걱정과 생각 때문이다. 하루 동안의 일, 가족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 등이 떠오르면 뇌는 각성 상태로 전환되고 잠들기 어려워진다. 김 박사는 이런 경우 생각을 쓰는 연습을 권장한다. 자기 전에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이 생각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 같지만 생각을 머리에서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고 이완된다. 다섯 번째는 수면 신호 보내기이다. 일정한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그 루틴 자체를 수면의 신호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간단한 기도나 명상을 하는 등의 패턴을 반복하면 몸은 이제 잠들 시간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김 박사는 76세의 이정숙 씨의 사례를 들려준다. 이 씨는 은퇴 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에 익숙해 있었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다. 그는 처음에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귀찮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2주 동안 수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매일 밤 8시 30분에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 향을 맡으며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은 후 잠자리에 드는 루틴이 효과적이었다. 이 씨는 이제 매일 아침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나며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요즘은 깊은 잠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처럼 저녁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면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며 하루의 질을 결정짓는 전초전이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루틴의 일관성과 반복이 뇌의 안정감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열쇠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 특히 전자기기, 카페인, 늦은 시간의 운동 등이 어떻게 수면을 해치며 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앞장에서 우리는 수면 루틴의 중요성과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루틴을 만들어도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특히 고령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 방해 요인들과 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전자기기의 사용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확립된 사실이다. 특히 밤 8시 이후의 전자기기 사용은 뇌를 각성시키고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뇌파를 빠르게 만들어 수면 유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석환 박사는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뉴스를 시청하며 잠이 들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강조한다. 그는 수면은 자극이 아닌 안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전자기기의 화면은 밝기뿐만 아니라 소리, 내용의 감정적 자극까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뉴스나 범죄, 사회 문제 관련 콘텐츠는 감정적 불안정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조용한 독서나 음악, 가족과의 대화 등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TV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화면의 밝기와 소리를 최대한 낮춰 시청 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카페인의 섭취이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느려져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른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 녹차, 탄산음료는 밤늦게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 김 박사는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하루 카페인 섭취를 아예 오전 중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 그는 83세의 환자 박종호 씨 사례를 소개한다. 박 씨는 매일 저녁 8시경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밤에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김 박사의 조언에 따라 박 씨는 카페인을 오전 11시 이전으로 옮겼고 불과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세 번째는 운동 시간의 조절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을 아침이나 이른 오후로 옮기는 것이 좋다. 가벼운 산책, 체조, 태극권, 수영 등은 오전에 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운동 후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수면 유도 효과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알코올의 오해이다. 많은 노년층이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소량의 알코올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자주 깨어나는 낮은 수면을 증가시킨다. 특히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며 생성되는 물질들은 오히려 새벽 각성 현상을 유도하려 수면을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 김 박사는 술은 잠을 돕는 친구가 아니라 잠을 방해하는 적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특히 수면제나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노인에게는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으로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꿀물, 혹은 심호 명상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나식, 과도한 수분 섭취, 지나친 스트레스, 낮잠의 과다 등이 있다. 각각은 소소해 보이지만 누적되면 수면 패턴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수박이나 곡물을 많이 먹는 경우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깊은 수면이 방해받는다. 낮잠도 마찬가지로 30분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 속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단번에 모두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의식적으로 개선한다면 수면의 질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 장애나 불면증이 생겼을 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수면 전문가 김 박사가 제안하는 5가지 대처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밤을 새우거나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은 고령자에게 익숙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약을 찾는다.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 김석환 박사는 오랜 시간 수면 문제를 다룬 의사로서 약 없이도 불면증에 대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천 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실천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별표 20분 규칙 별표이다.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운 상태로 20분 이상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계속 누워있는 동안 잠이 안 오지라는 불안과 초조가 커지고 오히려 뇌는 더 각성된다. 이럴 때는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짧은 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피해야 하며 활동 중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는 호흡과 근육 이완법이다. 긴장을 푸는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 유도를 돕는다. 특히 478 호흡법이 효과적이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후 입으로 8초간 부드럽게 내쉰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진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와 함께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추천된다. 발끝부터 시작해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풀어주는 방식이다. 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목, 얼굴 순으로 진행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며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생각 멈추기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누우면 하루의 일들, 미래의 걱정, 과거의 후회 등 수많은 생각에 휩싸인다. 이로 인해 뇌는 휴식하지 못하고 각성 상태에 머문다. 김 박사는 걱정 수첩을 만들 것을 권한다. 잠자기 전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모두 써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이 간단한 행위는 마음속의 부담을 종이에 내려놓는 효과를 주며 내는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된다. 네 번째는 자연 수면 보조제의 활용이다. 이는 약물이 아닌 몸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방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쑥차, 대추차, 카모마일차 등이다. 특히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 또한 라벤더 향 오일을 베개나 수건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도 좋다. 향기 자체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며 향을 맡으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낮잠의 지혜로운 활용이다. 낮잠은 잘만 활용하면 밤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짧게 자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시간대는 자연스럽게 피로가 몰리는 시기며 짧은 수면이 오히려 오후의 집중력과 컨디션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오후 늦게 낮잠을 자거나 1시간 이상 깊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게 되어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낮잠은 보충이 아닌 충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반복성이다.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최소한 2주 이상은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2주만 실천해보면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한 명의 환자, 81세의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 씨는 사업 실패 후 매일 밤마다 후회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먹을수록 불안은 커지고 아침엔 더 피곤해졌다. 김 박사는 그에게 이에 5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시도하게 했고 특히 걱정 수첩과 호흡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 3주 후 김 씨는 더 이상 수면제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지는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약 없이도 불면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면을 소중히 여기고 의식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다. 단순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 이른바 블루존으로 불리는 곳들의 노인들이 어떤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리듬으로 건강을 지켜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불면증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던 앞장에 이어 이번 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장수 지역, 이른바 블루존의 노인들이 어떻게 잠을 자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블루존이란 평균 수명이 높고 90세 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령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블루존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나,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지역 등이 있다. 이곳들의 식습관, 운동량, 공동체 문화 등도 주목받지만 김석환 박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들의 수면 습관이었다. 그는 현장 조사와 국제 연구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 핵심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일관된 원칙, 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 93%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다. 이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전자기기 대신 가족과의 대화나 명상, 간단한 독서를 하며 하루를 정리한다. 조명이 밝지 않고 실내는 항상 조용하고 단정하다. 이탈리아 사르데나의 장수 마을에서는 자연의 빛과 함께 사는 삶이 핵심이다. 해가 지면 불을 밝히기보다 조용히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날의 농사나 가족 일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며 10시 이전에는 대부분 잠자리에 든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는 오후 짧은 낮잠과 밤 일찍 자는 습관이 동시에 유지된다. 특히 허브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잠들기 전 라벤더, 로즈마리,
희속 등의 허브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기반의 수면 습관은 심장병 위험을 30% 이상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석환 박사는 블루존 노인들의 수면 습관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공통된 지혜를 정리했다. 첫째, 취침 시간은 해가 진 이후 2시간 이내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인공조명을 최소화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아침 기상 시간은 해 뜨기 직전 또는 해가 뜨는 시간이다. 생체 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하도록 생활함으로써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 셋째, 전자기기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TV나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짧게 사용한다. 그 외의 시간은 독서, 손노동, 정원 가꾸기, 가족과의 대화 등으로 채운다. 넷째, 취침 전 일관된 루틴을 가지고 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르의 방식이 있으며 차 마시기, 손자와의 이야기, 라디오 듣기, 짧은 기도 등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뇌는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한다. 다섯째,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한다. 이카리아와 니코야 반도의 노인들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규칙적으로 즐긴다. 이는 심혈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섯째, 사회적 연결이 강하다. 잠들기 전까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심리적인 외로움을 덜어주며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박사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고령자들도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을 제안했다. 바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는 전남 고흥에서 만난 102세 백일규 할아버지의 예를 든다. 백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8시 30분경 텃밭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후 조용한 방에서 손자 손녀와 이야기 나누고 밤 9시가 되면 조용히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잠든다. 아침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안개 낀 눈을 천천히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잠은 자연에 맡겨라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렇듯 장수 지역의 노인들이 보여주는 수면 습관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한 비결이 아니라 삶을 평온하고 충만하게 유지하는 방식 그 자체이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억지로 맞춘 스케줄도 인공적인 수면제도 없다. 그 대신 자연과 조화된 리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일상, 반복적이고 단순한 루틴이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내 잠자리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인가? 내가 자는 시간은 자연의 리듬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장수 노인들의 수면 습관이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수면과 혈압, 당뇨, 치매, 면역력의 관계를 통해 잠이 주는 진정한 선물에 대해 알아본다. 장수 지역 노인들의 수면 습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 리듬이 그들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수면은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잠을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으로 여기지만 과학적으로 수면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정교한 생리적 회복의 시간이다. 김석환 박사는 이를 몸과 뇌가 동시에 자가 치료를 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수면의 질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 번째는 혈압 조절이다. 잠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이것은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혈관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깊은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을 가지게 되면 이 이완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감신경이 가활성화되어 혈압이 높아진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중 고혈압을 앓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을 취한 노인은 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김 박사는 약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그는 77세의 환자 이영우 씨 사례를 소개한다. 이 씨는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왔지만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새벽에 깨는 습관이 있었다. 김 박사의 지도 아래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밤 9시 30분 이후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었다. 한 달 후, 이 씨는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병원 검사에서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다. 깊은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할 뿐 아니라 뇌의 노폐물을 정리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수면 중에는 뇌 속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 불리는 뇌척수액의 순환 과정이 활발히 작동하여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쌓인 노폐물이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수면의 질이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김 박사는 75세의 이순자 C 사례를 든다. 이 씨는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악속을 잇는 일이 잦아졌다. 수면 시간이 너댓 시간으로 줄어 있었고 자주 깨어나는 증상을 보였다. 그는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자기 전 생각 정리와 호흡법을 실천하게 하였다. 2개월 후, 이 씨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10점 이상 향상된 점수를 받았고 일상에서도 스스로 정신이 맑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이다. 수면은 면역세포의 회복과 생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동안 몸에서는 자연살해세포, NK 세포, T세포 등 다양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면역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감기,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되게 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이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김 박사는 하루 7시간 깊은 잠은 백신보다 강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수면 패턴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이후의 식습관이나 운동을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건강 관리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면의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내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키운다. 더불어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면 중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수면을 몸이 스스로 약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그의 클리닉에서 수면 습관을 개선한 환자 중 상당수가 약 2, 3종의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었고 이는 삶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면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하루 중 가장 치유력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몸이 쉬는 시간이 곧 회복의 시간이 되고 그 회복이 축적되어 건강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수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침부터 어떻게 하루를 설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수면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에서 비롯되는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혈압, 면역력, 뇌 건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런 수면의 질은 단지 밤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실제로 김석환 박사는 좋은 수면은 아침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밤의 수면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은 햇빛, 식사 시간, 운동, 정서 상태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이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령자일수록 이 생체 시계가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아침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햇빛 노출이다. 생체 시계는 빛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침 햇살을 눈과 피부에 받아들이면 뇌는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받는다. 이때 멜라토닌의 분비는 멈추고 세로토닌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활성화된다. 이 세로토닌은 다시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침 햇빛은 수면 전체 리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침에 20에서 30분 정도 자연광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발코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햇빛이 강하지 않은 시간이라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한 자연광은 생체 시계 리셋에 충분하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다. 많은 고령자들이 식욕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단지 영양 섭취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정하는 신호다. 일정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면 이장과 간, 췌장 등 각 기관이 하루의 시작을 인식하게 되고 호르몬 분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김 박사는 아침 식사를 몸의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단순한 죽 한 그릇이나 바나나, 구운 고구마, 계란 등 소화에 부담 없는 메뉴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식사의 양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규칙성이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아침 활동이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하는 활동이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가벼운 체조, 걷기, 마당 정리, 혹은 간단한 정원 손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88세 최영우 씨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동네 작은 저수지를 한 바퀴 걷는 것을 수십 년째 실천하고 있다. 그는 몸이 깨어야 마음도 깨어난다고 말하며 이 산책 덕분에 하루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그는 밤 9시 30분이면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진다. 네 번째는 낮의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다. 너무 많은 낮잠이나 무기력한 하루는 밤의 수면을 방해한다. 특히 오후 늦게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김 박사는 오후에 졸음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의도된 낮잠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 이 낮잠이 너무 길어지거나 오후 늦게 이루어지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간을 엄격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전체의 리듬 유지이다. 사람의 몸은 규칙을 좋아한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활동시간, 휴식시간 등이 날마다 일정할수록 몸의 생체 리듬은 더욱 안정된다. 반대로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고 어떤 날은 아침을 거르고 활동량도 들쭉날쭉한 생활은 뇌와 몸에 혼란을 주어 결국 밤의 수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석환 박사는 이처럼 하루 전체를 일정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령자의 수면 건강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잠은 밤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정돈된 삶이 잠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환자였던 84세의 홍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홍 씨는 퇴직 후 매일 늦게 일어나고 아침을 걸으며 낮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점점 활력을 잃어갔다. 김 박사는 그녀에게 별표 7일 아침 루틴 프로젝트 별표를 제안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의 햇빛을 쬐며 걷기, 간단한 아침 식사, 가벼운 정리 정돈, 낮잠 제한 등 기본적인 아침 루틴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일주일 만에 홍 씨는 밤에 잠들기가 쉬워졌고 낮에도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고도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침과 낮의 습관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수면이라는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열쇠가 된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와 뇌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일관된 일상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수면의 시작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습관과 원칙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수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 전략과 수면 혁명을 위한 마지막 제안을 정리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알아보았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수면은 면역력, 기억력, 심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수면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수면 습관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어갈 수 있는가? 김석환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를 강조한다. 건강은 수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변화는 오늘 밤부터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른바 수면혁명을 위한 일주일 프로그램이다. 첫째, 7일 수면 루틴 실천표를 만들어보자. 종이에 간단한 표를 그리고 매일의 수면 시간, 기상 시간, 전자기기 사용 여부, 잠자기 전 활동 등을 기록한다. 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습관의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 김 박사는 기록은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 자는 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9시 30분 취침, 5시 30분 기상 루틴을 일주일간 실천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특히 첫 며칠간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고 저녁에 자극을 피하면 자연스럽게 졸림을 느낄 수 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만이라도 루틴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전자기기 제한 시간을 정하자. 오후 8시 이후 스마트폰 금지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지키는 것도 좋다. 텔레비전 시청을 하더라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조명을 낮추는 등의 보안 방법을 함께 적용해본다. 넷째, 취침 전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 따뜻한 차 한 잔, 10분 명상, 짧은 독서, 손자와의 대화 등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보자. 루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다섯째, 걱정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연습을 한다.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오는 밤에는 생각 멈추기 전략을 활용한다. 종이에 걱정을 써두고 그것을 당장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일 다시 검토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해보자. 이 단순한 행동이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 마시기, 낮잠 30분 이내 유지하기, 규칙적인 아침 산책 등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김석환 박사는 말한다. 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잠이 오도록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강조하는 수면 혁명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인생 후반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는 수면 루틴을 지키며 90세를 넘은 지금도 현역 의사로 환자를 돌보고 하루 6시간 깊은 잠만으로도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낸다. 그의 삶은 수면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고령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수면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위한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길고 소중하다. 손주의 손을 더 오래 잡아주고 싶다면, 건강한 아침을 더 많이 맞이하고 싶다면, 바로 오늘 밤부터 수면 혁명을 시작해보자. 잠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수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응원할 것이다.